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와 함께 우리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요. 차세대 먹거리 찾기에 나선 삼성전자 인사제도를 개편하면서 삼성전자는 뉴삼성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박용만 전 두산 회장 아들과 함께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상 이제 이 3세 그룹의 이제 종언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네. 두산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두산 네. 원래 오비, 오비, 예, 맥주, 맥주, 중공업. 중공업, 네. 예, 그리고 야구단 최근 잘하고 있는 네, 네. 두산 소주, 베어스, 네, 소주. 네. 그다음에 뭐 폴로라는 브랜드, 네. KFC라는 브랜드를 국내에 들여왔던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중장비 빼고는 대부분 소비재, 유통, 먹거리 뭐 이런 정도의 사업을 했었는데 네.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에요. 100여 년의 역사 이상 됩니다. 예. 1896년에 할아버지 예. 박용만 회장의 할아버지가 박승직 상점 이 포목상을 하던 가게예요. 네. 이 가게가 뭐 전자, 주류, 뭐 중공업, IT 소재, 유통기업으로 이제 커갔는데 사실 연초부터 이제 두산그룹의 이제 이 박용만 전 회장은 좀 그만두겠다라는 얘기를 사임 의사를 계속 밝혀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룹 오너이면서도 본인뿐 아니라 두 자녀까지 아들까지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예, 그러면서 잘하는 걸 찾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 기업들,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오너들의 자녀 승계는 뭐 거의 뭐 백발백중, 뭐 대기업의 불문율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최대 리스크가 뭐냐라고 하면 이게 꼭 손꼽혔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은 두 아들과 함께 이제 그룹을 떠나겠다라고 하는데 야 그러면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건 지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지분 많이 갖고 있으면 지분 갖고서 상황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예, 뒤에서 이제 컨트롤하게 되면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건 아니고요. 이미 이제 2016년부터 지금 박용만 회장의 아버지 고 이제 박두병 초대회장이 6남 1여를 뒀어요. 네. 그 중에 박용만 회장은 5남이에요. 다섯 번째 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네 번째 아들의 장자였던 박정훈 두산그룹 회장이 2016년부터 회장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은 사실 경영에 직접적으로 손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 갖고 있던 직함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두산 경영연구원장인데 네. 이것도 사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사실상 재벌 세습이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3서의 경영은 일단 두산그룹은 끝나서 4세 경영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SNS에 그 소회 밝히기도 했잖아요. 박용만 회장이 워낙 그 SNS를 통해서 활발하게 그 소통하는 걸로 유명했는데 맞아요. 뭐 소회와 그간의 그룹 회장으로서의 역할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박용만 회장이 1955년생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66살이니까 아마 대기업 오너들 가운데 60대 중반 꽤 많거든요. 네. 뭐 현직에서 충분히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 두산을 떠나는 것이니 나도 이제 독립이다. 그러면서 두 아들도 전문 분야에 맞게 경력을 위해서 이제 그룹에서 물러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박용만 전 회장은 2012년에 두산그룹 회장으로 초대가 돼서 4년 동안 굉장히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했어요. 네. 두산그룹 전체 이제 구조조정을 지휘하면서 조금은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서 제가 두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 맥주, 소주, 먹거리 위주였잖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이 네. 두산 사무실 정리하면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예. 과거에 종로에 가면 이제 이 박승직 할아버지가 경영했던 포부상이 이제 비석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식음료 중심의 회사를 뭐 중공업, 건설 기계 중심의 어떤 과감하게 이제 개편을 해서 네. 내수에서 해외의 비중이 좀 많은 매출 비중이 많은 이런 이제 그룹의 어떤 사업 구조를 재편했다라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후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체질 개선에 나섰던 이런 이제 두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한 평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경영난, 중공업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알짜 회사를 또 매각해야 하는 예. 상황에 이르니까 아마 이제 감회가 좀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뭐 두산 인프라코어는 매각 작업을 하면서 일단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했고 그 두 아들이 독립하겠다라고 했던 그 부분이요. 그러면 아들들은 두산과 관련된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까? 그럴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은 어차피 이제 같은 사촌이 이제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4세가 두산그룹을 현재 이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의 이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예. 오남인 이제 장남과 차남의 경우에는 이제 두산그룹 관련 일에서 손을 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남의 경우에는 지금 오리콘 부사장 이 굉장히 광고회사죠. 네. 떠나서 이제 콘텐츠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남이었던 박정원 두산 중공업 상무의 경우에도 벤처 이제 캐피탈을 통한 이제 스타트업 투자 쪽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 이제 이 두 자녀 역시 이제 떠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가장 이제 그동안 이제 이 박용만 전 회장이 좀 관심을 가졌던 건 두산 인프라코어예요. 네. 이게 과거에 이제 2005년에 이제 대우종합기계를 인수하면서 현재의 이제 이 두산인프라코어였었는데 이게 지금 매각이 됐거든요. 예. 현대중공업에 매각이 되다 보니까 자신이 일궈놓은 굉장히 알토란 같은 회사를 넘겨줬다라는 데 대해서 당시에 굉장히 좀 이 안타까워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이 부분에 대한 아마 후회는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용 부회장 이야기 좀 해볼까요? 이재용 부회장 계속 지금 재판받는 과정이잖아요. 맞습니다. 여러 사건에 지금 연루가 돼 있어서요. 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사내 회사의 인사제도 개편안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제 사내 게시판을 통해서 이달 말에 대대적인 삼성의 어떤 인사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겠다라고 공지를 한 겁니다. 중장기적인 인사제도 어떤 혁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인사라고 하면 이제 그동안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이제 승격 제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개편안을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외부 전문가나 국내 기업들을 벤치마킹해서 의견 수렴하고 이달 말에 이제 발표하겠다라는 건데 이걸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뉴 삼성의 횡보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년 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7년에도 삼성은 당시 인사제도를 개편하면서 그동안 과거에 한 7등급의 직급제를 4단계로 줄였어요. 그리고 호칭도 굉장히 수직화돼 있던 걸 수평화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삼성이 이렇게 먼저 인사제도를 개편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개편안 아직은 뭐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이제 4단계 직급안이 조금 더 단순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그 스티브 잡스의 멘토로 알려진 골드만삭스 사이크스 회장을 이재용 회장이 만났다. 잡스의 소개로 알게 된 인연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 이건희 삼성 회장이 쓰러지고 난 이후에 그 이재용 회장이 좀 고민이 많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마 그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고 난 다음에도 어떤 행보를 볼 것인가. 지금도 취업 제한되어 있고요. 외국에 나가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변호인들이 공개한 이메일을 통해서 지난 2014년 12월에 미국 골드만삭스 회장을 만났다. 당시에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메일을 통해서 공개된 건 반도체나 스마트폰과 같은 삼성의 미래 사업 구상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 통의 영문 이메일이 공개가 된 건데요. 이게 변호인이 공개를 한 만큼 이 취지가 있겠죠. 적어도 이제 이 제일모직과 삼성 합병을 통한 승계 작전의 일환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에 어차피 이제 홀로서기에 나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떤 고민 그리고 이제 경영 철학, 사업 구상 이런 것들에 대한 미래 전략에 대한 조언을 받기 위한 것이지 절대 이제 합병 이후에 승계를 염두에 두고 이제 조언을 구했던 건 아니다라는 측면의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제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이 앞으로 먹거리도 찾아야 되고요. 지금도 뭐 찾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 이건희 회장 일주기에 해인사를 찾았다고요? 맞습니다.
모친과 함께 해인사를 찾았어요. 지금 사법 리스크 남아 있어요. 2개 재판 예. 동시에 받고 있고요. 그리고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다지 이렇게 싹 와닿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된 이후에 이제 상징적이긴 하지만 투자 계획은 밝혔어요. 2023년까지 반도체, 바이오와 같은 전략 사업에 약 240조 원을 신규로 투자하겠다. 네.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 4만 명 정도를 직고용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예. 사실 그동안 삼성은 아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분기마다 10조, 15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굉장히 투자나 적극적인 M&A가 굉장히 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반도체를 둘러싼 굉장히 이제 이 글로벌 기업들 간 업종 M&A를 통한 사세 확장, 통큰 투자를 통한 확장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반도체와 바이오, 반도체는 사실 리딩 업체이기 때문에 굳히기 이제 초격차 전략으로 해서 기술을 더 빨리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고 바이오의 경우에도 지금 뭐 모더나를 이제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더 등치를 키워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부회장이 지금 경영 복귀했고 어차피 지금 이 부회장이 이번 일주기를 계기로 해서 아마 적극적인 이제 인수합병 투자 결정이 좀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업 얘기를 하면 조금 무거워지기도 하잖아요. 복잡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요. SNS 통해서 뭐 밝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웃음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도 화제가 됐죠. 맞습니다. 네. 똑같은 이재용 부회장이랑 동갑이에요. 네. 근데 이제 사촌지간인데 굉장히 또 성격이 다릅니다. 한쪽은 조용히 이제 좀 네. 드러내지 않고 행동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또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MZ 세대를 공략을 하고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특히나 이제 자신이 회사의 신제품을 소개하거나 골프하거나 요리하는 거거나 이런 거를 평소 일상을 굉장히 공유를 해요. 네. 근데 이거는 이런 측면이 좀 있어요. 사실 신세계 그룹에 특히나 이제 이마트를 운영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먹거리 주로 내수 위중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굉장히 이 사람은 이제 파워블로거예요. 지금 뭐 이 인스타그램에 이제 그 팔로우 수만 하더라도 네. 올 초만 하더라도 한 50만 명이던 게 지금 70만 명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어. 자, 이 정도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굉장히 댓글을 남긴 어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시 댓글을 단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장단점이 좀 있어요. 예. 가서 사진 올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댓글을 올리면 거기다 왜? 라고 이제 반문하면서 오히려 또 물어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뭐 일부 MZ 세대들은 호기심에 정말 내가 단 댓글에 대해서 댓글을 또 회장에 달아주는구나 부회장이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이제 이어가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번지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일장일단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